네, 이제 5주차 로지심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해야 되는 건 2 곱하기 4 디코더와 3 곱하기 8 디코더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2 곱하기 4에서 2는 입력 핀의 개수고요. 4는 출력 핀의 개수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입력 핀의 개수가 2개고요. 출력 핀의 개수가 4개입니다. 4개. 자, 이 이네이블 핀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것도 입력 핀이긴 한데요. 이 입력 핀은 만약에 이네이블이 0이면 여기도 0, 0, 0, 0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 엔드 게이트 출력은 무조건 다 0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이네이블은 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네이블이 꺼지면 출력은 무조건 이 두 번째 게, 요 두 개, 두 번째 게 아니라 요 두 개, 요 두 개가 무슨 입력이 들어오던 간에 무조건 다 0이 출력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0이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만약에 이네이블이 1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이게 1이 되기 때문에 요 엔드 게이트의 출력은 나머지 두 개, 요 두 개죠. 요 두 개의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네이블은 0이면 이 전체를 꺼트리고 그 다음에 1이면 이제 이게 제대로 동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걸 이네이블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이네이블 이렇게 씁니다. 어쨌든 이게 입력이 2개고 출력이 4개인데요. 이 뒤에 있는 4라는 숫자는 사실 2의 2승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2 곱하기 2의 2승이 되는데 요 2하고 요 2하고는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 3, 8 볼게요. 이것도 역시 3 곱하기 2의 3승이 되는 거죠. 요 3하고 같고요. 이건 입력이 3개고 출력이 8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디코더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디코더는 뭐냐면 우리가 코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논리를 컴퓨터의 C 언어나 이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코딩을 하게 되죠. 그건 뭐냐?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논리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코딩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는 이진수죠. 이진수가 있고 그 외에 십진수는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혹은 여기 이제 문자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아스키 코드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수 문자 같은 게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이진수로 변환시켜 주는 거, 이것도 코딩입니다. 이것도 코딩이죠. 왜냐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바꿔줬으니까. 코딩입니다. 코딩을 수행하는 디지털 논리 회로를 엔코더라고 부르게 됩니다. 엔코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에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나 문자로 바꿔주는 거, 이거를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디코더. 이해하시죠? 네, 엔코더, 디코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디코더를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4 디코더를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표에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진리표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네이블이 0입니다. 그러면은 A, B가 어떤 값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케어죠. 무조건 출력은 뭐가 나온다? 0000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네이블이 1이면 비로소 디코더가 올바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00이다 라고 한다면 출력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000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Y0, 맨 마지막 게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1이 입력이 되면 출력이 0010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이 입력이 되면 0100이 나오게 되고요. 11이 입력이 되면 1000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는 요건 뭐예요? 요거 이진수죠. 이진수. 왜냐? 맨 위에 게 0이죠. 그 다음에 요게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2죠. 세 번째 게. 네 번째 게 3이고요. 0, 1, 2, 3이니까 여기가 0, 1, 2,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해당하는 자리만 1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요게 이진수기 때문에, 요 좌측 입력이 이진수기 때문에 이진수를 뭔가 다른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거는 디코더가 맞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진수를 무언가 다른 형태.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이진수가 되는 겁니다. 이진수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다른 형태로 바꿔주면 그건 다 디코더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디지털 논리 회로로 구현한 게 좌측에 있는 회로도가 되겠는데요. 저 회로도가 정말 이 논리에 맞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커넥션,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볼게요. A하고 B가 있습니다. A는 이렇게 돼서 요 상단 두 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요 인버팅 했죠. 그러니까 낫을 취했죠. 낫을 취해서
낫을 취한 거는 이렇게 돼서 여기하고 여기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 따로따로 연결한 거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연결됐나 보겠습니다. B는 자, 이렇게 낫을 취하지 않는 게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낫을 취한 게 어디로 가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교차를 시켰죠. 교차를. 자, 저렇게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0001, 0010, 0100, 그 다음에 100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0000이고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코더를 구성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3 곱하기 8 디코더라고 한다면 또 그거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여기서 얘기하면 또 너무 많은 걸 얘기하게 되니까.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럼 실제 이제 하나만 갖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나오는지 1년 갖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입니다. 자, 1이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 1 나오고요. 여기 1 나온 게 1 들어가고 1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긴 낫이 되죠. 낫이 되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 0 들어가고 여기 0 들어갑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0, 이 B가 들어가는 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하고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에 0 들어가고 여기에 0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낫을 취한 게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 1 들어가고 여기 1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건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1, 0이니까 0, 이건 1, 1이니까 1, 이건 0, 0이니까 0, 이거 0, 1이니까 0 나옵니다. 그러면 0, 1, 0, 0이 나오게 되죠. 그게 요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디코더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실습할 건 뭐냐면 2 곱하기 4 디코더를 서브블록입니다. 라이브러리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층적으로 어떤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서브블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앞서 얘기를 했고요. 서브블록을 이용하는 방법은 마치 우리 C 언어에서 메인 함수와 서브 함수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라이브러리는 그 내가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는 어떤 회로에 라이브러리 파일까지 다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있는 특성을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서브블록은 뭐냐면 완벽하게 내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프로젝트 내에 서브블록이 포함이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우리가 설정을 해놨는데 마침 그 라이브러리로 사용한 파일을 갖다가 지웠다 혹은 다른 데로 폴더를 옮겼다 라고 한다면 그럼 라이브러리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브블록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저장한 파일 내에 그대로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서브블록을 그냥 그 안에서 지우지 않는 한은 그냥 그 파일 하나만 있으면 계속 딴 데 가서도 다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서브블록하고 라이브러리. 여러분이 직접 이거는 느껴보면 아십니다. 와이어링의 편의를 위해서 터널을 활용하시오. 터널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와이어를 좀 더 편하게 연결하는 그거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설계한 2 곱하기 4 디코더는 다음 주차에 라이브러리로도 활용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서브블록으로 우리가 설계했던 거를 라이브러리로 하나 별도로 저장을 해 놓으란 얘기죠.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다음 주차에서 그걸 활용을 할 겁니다. 그걸로 잘 저장해 놓으란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제 5주차 시뮬레이션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2 곱하기 4 디코더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네이블이에요. 여기도 2 곱하기 4 디코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네이블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 B, C가 0, 1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이게 1이죠. 0, 1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요 출력으로 1 나오고 나머지는 다 0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쪽 아래쪽 디코더에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0 나오고 1 나오고 여기 0 나오고 여기 0 나와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구조를? 자, 그런데 요 A라는 게 있습니다. 자, A는 뭐냐면 요게 요렇게 들어가죠. A가 만약에 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1로 들어가 0, 1로 들어가니까 요거 디세이블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출력이 안 나오죠. 이게 다 0000이죠. 그리고 요쪽으로 이네이블은 요게 1이 되니까 요건 출력이 제대로 나옵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요 A를 입력의 가장 상위 비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8 디코더가 돼버립니다. 3 곱하기 8. 몇 가지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또 이해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가 만약에 이제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D3하고 요 D3, 요게 이제 출력이 1이 나오고 나머지 다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었다 그러면 요게 선택이 될 거고 요거만 1이고 이건 0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다 꺼져버리니까. 만약에 요 A가 1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꺼져버리지. 꺼져버리기 0 되고 요게 선택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거의 3 곱하기 8 디코더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이게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A가 이제 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0이랑 이거 숫자로 그대로 읽으면 A, B, C 순서대로 읽어야 되니까 그럼 이거 4입니다. 3입니다. 3이니까 요 D3가 선택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A가 1이다라고 하면 111이니까 저거 숫자 10진수로 바꾸면 7입니다. 7.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3이지만 이게 4, 5, 6, 7인 폭이죠. 그러니까 요게 선택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디코더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계한 2 곱하기 4 디코더 서브 블록 2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3 곱하기 디코더를 8 디코더를 구성하시오. 서브 블록 기법과 라이브러리 기법 중에 어느 것이 유용한지 판단해. 이건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라이브러리 기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놓은 모든 파일들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항상 같은 뭐 폴더, 다른 폴더라도 지정을 해 놓겠죠. 어쨌든 그걸 다 갖고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서브 블록은 그 파일 안에 그 서브 블록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완전히 돼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죠. 그죠? 그 파일 안에서만. 라이브러리는 그 파일 안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다르죠. 그러니까 서브 블록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 하나의 파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좋긴 한데 용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라이브러리 기법을 사용하면은 용량은 늘어나지 않지만, 용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은 이제 항상 그 라이브러리를 같이 갖고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단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은 라이브러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근데 그건 뭐 사람 따라 다른 거니까 뭐가 더 확실히 좋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계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연속되는 영상에는 제가 이 설계하는 방법을 로지심을 이용해서 직접 설계하는 순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주차 로지심으로서 2 곱하기 4 디코더를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2 곱하기 4 디코더가 위쪽이 입력이고 아래쪽이 출력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좌측이 입력, 우측이 출력,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2 곱하기 4 디코더 2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4 곱하기 8 디코더를 설계할 때 우리가 라이브러리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핀 커넥션이, 핀 방향이 제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편리하실 겁니다. 물론 뭐 제가 하자는 대로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도 됩니다. 자, 먼저 엔드 게이트를 적당히 이제 여기다 하나 갖다 놓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입력이 3개거든요. 그래서 요 입력을 3개로 맞춰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V에서 이렇게 너무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좀 위로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습니다. 먼저 이제 이네이블 입력을 달아 놓겠습니다. 이네이블은 한 이쯤에 달아서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이 페이싱이 노스 쪽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노스로 연결을 해서 모든 엔드 게이트에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요. 라벨은 2로 적어 놓겠습니다. 2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선을 여기다가 다 맨 아래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그림인지? 네. 자, 이 그림은 결국 이제 이네이블을 통해서 모든 엔드 게이트를 온오프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해하시죠? 이거 뭔지. 자, 이거 좀 올리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조금 냅두겠습니다. 좀 더 좀 밀도 있게 그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둬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입력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입력이 여기 이제 한 여기다 합시다. 요게 이제 A입니다. 요게 라벨을 A로 이렇게 적고요. 자, A는 어떻게 입력이 들어가냐면 먼저 여기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고, 맞죠? 요거 이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요것도 이렇게 옮기고, 잠깐만요. 예. 여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낫 게이트를 하나 여기다가 낫을 하나 여기다가 갖다가 놓고요. 자, 요거는 이제 와이드가 아니라 네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입력을 하나 빼서
이렇게 낫에다 입력을 시키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간 다음에 요로 하나 낫이죠. 낫은 1로 들어가야 되겠죠. 1로 들어가고 여기서 하나 뽑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 0이 들어오면 이 아래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고 A가 1이 들어오면 위에 게 선택이 되고. 그렇죠? 자릿수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높은 자리니까 A가 A를 좀 1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지금 진행을 시켜 놓은 겁니다. 다음에 역시 똑같은 거 하나 카피해서 이번 이제 B입니다. B를 이쯤에다 놓고 요 라벨은 B로 바꾸겠습니다. B로 이렇게 바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낫을 안 취한 거 그대로를 어디다가 넣을 거냐면요.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에 넣겠습니다. 여기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여기다 요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낫도 역시 똑같이 카피를 해서 여기 낫을 하나 한 다음에 요거 이쪽으로 옮기고 요렇게 하고요. 요거는 이제 앞서 이제 그냥 넣은 거는 첫 번째 세 번째 거에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두 번째 네 번째에 넣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골 때려졌네요. 이렇게 할까요? 좀 조금 복잡해지는데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두 번째 네 번째니까 이렇게 뽑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밝은 색의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1이 들어가는 겁니다. 1. 왜냐하면 처음에 지금 0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00이면 요 맨 위에 거 엔드 게이트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01이 되면은 이제 두 번째 게 선택이 되는 거, 그죠? 지금 위쪽으로 들어오는 거, 요 엔드 게이트 두 번째 거에 위쪽으로 들어오는 패스는 A게 그대로 들어올 거고, 요 아래 패스는 B가 반전이 돼서 들어오니까. 되죠? 이해되시죠? 이거 뭔지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이제 00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맨 아래 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출력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출력이 이렇게 되고, 자, 요거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다음에 출력은 뭘로 해야 될까요? 라벨을 요거를 앞서에 의하면 Y3로 연결해야 됩니다. Y3가 돼야 됩니다. 라벨이 Y3. 그다음에 컨트롤 N CV에서 이렇게 해서 연결. 요거는 라벨이 Y2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또 이렇게 해서 또 연결. 이거는 Y1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해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Y0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됐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4 디코더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네이블을 이렇게 1로 바꾸게 되면 이게 00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아래 게 선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 01이 되면 Y1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이 되면 이제 Y2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이 되면 Y3가 선택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뭡니까? 터널을 이용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터널을 이용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터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걸 요렇게 해서요, 요 가운데 있는 거 싹 다 없애버리고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자, 와이어링을 할 때 있어서 터널을 한번 이용하는 방법을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 지워버릴게요. 일단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다 이제 완비가 돼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터널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터널 이용하려면 와이어링에 여기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터널을 여기다 하나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을 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 터널을 보면 요 라벨을 뭘로 할 거냐면 A가 그대로 들어왔으니까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A에 해당하는 거, 요 반대편 요걸 요렇게 해서 요거를 요게 A입니다. 그대로. 저 똑같은 A죠. 자, 요거를 그냥 요렇게 요거 방향을 바꿔야 되겠네요. 이스트로 바꿔서 요걸 요렇게 연결해 놓습니다. 그럼 저 A가 요 A를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저게 터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A가 어디에도 연결돼야 돼요? 예, 여기도 연결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개념 이해하시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A를 좀 밀어서요. 어떻게 할 거냐면 낫 게이트를 하나 넣을 겁니다. 그래서 뭐 낫 게이트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선 이렇게 해서 이거 아니고요. 네로우로 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터널을 하나 달아 놓는데 요거 이제 라벨을 다른 걸 써야 되겠죠? 이거는 A에 이렇게 바로 해 놓겠습니다. 자, 바가 잘 표시가 안 되네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바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커지네. 이거 마음에 안 드네. 그냥 NA로 해 놓는 게 제일 낫겠다. NA. 됐죠? 자, 연결.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NA를 어디다 연결할 거냐면 여기다 연결하겠다는 얘기죠. 페이스를 이스트로 바꾸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연결. 됐죠? 자, 그다음 B를 보겠습니다. B 같은 경우도 역시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붙여 오겠습니다. 그게 좀 편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고요. 요거 라벨을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요 A하고 요 A하고 헷갈리겠죠? 그러면은 동작을 제대로 안 하겠죠. B. 자, 요거는 not B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not B, 일단 B를 어디다 연결하냐면요. B를 여기다가 연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이스트로 바꾸고, 이스트가 아니라 이스트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B를 어디다 연결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연결해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not B는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것도 이스트로 바꾸겠습니다. 이스트.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게 맞나요? B가 B 그렇죠. not B. 그 다음에 not B 연결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면은 A, B, A, not B. 잠깐만. not B가 여기가 아니고 BB 했으니까 요 아래죠. 죄송합니다. 요 아래죠. 요거 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요건 지워버리고 요렇게 연결하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하는 거.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enable만 연결하면 되네요. 자, enable을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것도 여기다가 뭐 기왕에 그냥 하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사우스로 가야 되겠네요. 사우스. 그래서 요걸 요렇게 연결을 하고 저 라벨은 2로 놓겠습니다. 2로.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라벨을 요렇게 돌려서 요거는 이제 이스트로 라벨을 돌린 다음에 요 모두 연결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다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연결하면 자, 이제 출력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이제 이걸 전부 다 00으로 바꿔 볼게요. 자, 00이면은 지금 이네이블이 다 1인 상태에서 입력이 00이니까 지금 가장 아래쪽 출력 Y0에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요걸 이렇게 바꾸면 B를 1로 그러면은 Y1에 나오고요. 10으로 바꾸면 Y2에 나오고요. 11로 나오면 Y3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딩 그 스케매틱을 그려 놓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터널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설계한 2곱하기4 디코더는 다음 주에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예정이니까 라이브러리로 잘 저장을 해 놓으래요. 그냥 저장 잘 하라는 얘기죠. 세이브 한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제 5주차를 했으니까요. 5주차 그 다음에 5주차에 이거 이름을 갖다가 뭘로 적을까요? 네, 제가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4주차 거를 한번 요거죠. 4주차 프로젝트 FA 이렇게 적었죠.
이렇게 와서 한 다음에 5주차 프로젝트 파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디코더죠. 덱 CRIC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디코더를 라이브러리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거 처음에 설계할 때요, 이건 이제 라이브러리로 저장한 거고 서브 블록으로 설계를 하라고 사실은 돼 있어요. 디코더를. 자, 서브 블록을 이제 우리가 다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서브 블록으로 설계를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래 프로젝트를 올려서 여기 add circuit이라고 있죠. add circuit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서킷의 네임을 뭐라고 할 거냐면 디코더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저는 어떻게 됐냐면 요 아래 덱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기 원래 메인만 있었는데 덱이라고 생겼다고. 그러니까 설계하기를 처음부터 요 맥에 있었던 거 요거를, 잠시만요, 이걸 전체 영역으로 잡아서 이걸 지워버리고 덱으로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덱에다가 설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그럼 이제 여기 메인으로 가면 없죠? 비어있죠? 요 덱을 가면 이거 뭐 나와있죠? 요렇게 설계를 해 놓으란 얘기야. 요렇게. 그럼 이건 뭐냐면 메인 함수에서 참조하는 이제 서브 함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죠? 만약에 메인 함수에서 요걸 이용하고 싶으면, 일단 좀 저장을 할게요. 이용을 하고 싶으면 덱으로 가서 요렇게 하게 되면 요거 나오죠? 예,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만요, 덱으로 가서 이렇게 블록 단위로 이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 카피해서 메인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잠시만요.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가져오면 되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블록으로 가져오면 여기 블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여기가 뭡니까? 여기 한번 가볼게요. A고, 요게 B죠. 요게 enable이죠. 요게 Y0, Y1, Y2, Y3 이렇게 서브 함수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쓰고 싶으면 여기 메인에서, 이건 지금 메인입니다. 창이 여기는 디코더, 이게 덱을 쓰고 싶으면, 서브 함수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라이브러리 쓰는 것과 동일한 효과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요 덱이라는 서브 함수가 메인 함수에 항상 같이 딸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라이브러리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요 덱이라는 서브 함수를 요 메인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이것도 만약에 라이브러리를 하려면 별도 라이브러리로 저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뭐 어느 게 더 좋냐, 라이브러리가 좋냐, 아니면은 뭐 서브 블록, 지금 이제 이 방식이 서브 블록 방식인데요, 서브 블록 방식이 좋냐,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